오늘 대전에서 교제폭력, 이 교제살인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30대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충청권의 교제폭력 신고는 지난해 한 해에만 10,000건에 육박하면서 4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은 없었는지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이봉환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이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불과 한 7시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교제 살인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지금 약간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경찰이 현재 전 남자를 용의자로 특정한 걸 보면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자, 최근에 교제폭력 범죄 어떤 특징과 경향이랄까요?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신고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네. 그만큼 이제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신고의식, 그다음에 네. 신고를 해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네. 분위기의 일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사건이 더 많이 늘어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신고를 네. 그만큼 과거보다 많이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게 아까 충청권 통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 그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검거 건수만 하루에 40건이나 된다 그러거든요. 검거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건데, 자, 남자들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좀 폭력을 가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게 이제 폭력은 일종의 이제 공격성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아마 좀 내재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러한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통제가 되는지 아니면 통제가 안 되는지에 대한 여러 변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이런 어떤 교제폭력, 가정폭력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모았을 때도 크게 보면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 이제 치부해서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 문화적인 요인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학습된 무능력이라고 하는 심리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긴 여러 합니다.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이 가능하다. 자, 교제폭력으로 발전하는 경우에 어떻게 보면 사종의 일전에 위험 신호라 그럴까요? 이렇게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자, 피해자가 이거를 좀 알아채리고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도 일종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어떤 개인적 특징, 이쪽 부분에서 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이거 보면 일단 말을 할 때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든지, 언어 습관, 언어 습관도 언어적 폭력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자기 책임을 자꾸 부정하고 상대방을 저 깔보면서 너의 잘못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만남, 어떤 장소에 가는 거 이런 걸 자꾸 방해한다든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죠. 건전한 관계에서 볼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괜찮은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최근에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있다. 이럴 때는 스트레스가 어떤 분노 분출 방법으로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사실 둘만의 사적인 고유한 경험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래놓고 미안하다, 다시는 안 할게, 화해 제스처를 쓰셨다라고 할 때 이런 것도 위험한 어떤 징조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폭력의 순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폭력의 순환. 지금 교수님 해주신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사람 됨됨이를 좀 이성 간에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애를 하게 되면. 그렇지만 사람 됨됨이를 좀 더 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맞죠. 쉽진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자, 문제는 교제폭력을 신고를 해도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를 마주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점이잖아요. 자, 그렇기 위해서 지금의 경찰의 피해자 보호 제도와 경찰의 대응 방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다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사가기 쉽지 않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내 신분을 이름을 이제 바꾼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경찰이 매일 그 근접 경호를 24시간 해준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상황은 다시 나오는데 이제 경찰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적인 내용이라든지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처럼 어떤 경찰의 공권력이 좀 강하다고 하면 무조건 체포. 일단 체포하는 거, 필요적 체포를 한다든지 또는 강한 경고를 그냥 서면이 아닌 그냥 구두 경고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 사람 갖다가 어떤 겁을 준다든지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데 한국은 아마 한국 경찰이 그런 행동을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경찰 입장에서 더 어려운 점은 이게 사실 피해자가 어떤 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에 또 경찰 마음대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것은 이제 이 교제 폭력이 어떤 형태로 발현되고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인데 네네. 이런 단수 폭행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흉기를 들었다든지 뭐 네. 야간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닌 단수 폭행으로 있을 경우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네. 이 사람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겠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의사가 어떤지를 물어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의사에 반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력을 발휘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네. 경찰은 그런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특수폭행이라든가 그렇죠. 사안이 네네. 심각한 경우만 가지고 네네네. 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번 사건 참 비극이지 않습니까? 이런 비극을 좀 반복하지 않으려면 자, 우리 사회에서 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거 이거다.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네. 사실 이 관계에서의 문제에서는 대응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거죠.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징조를 보였을 때 네. 바로 강하게 맞대응하는 걸 보여줘가지고 네.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거든요. 여성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강하게 왜 맞서라. 그러냐면 예. 이 사람과의 관계가 건전하지 못한 거, 병든 관계로 됐을 때 이걸 막아주는 다른 관계가, 네. 관계망이 또 있다는 거를 네. 알려줄 필요가 있죠. 우리 네. 형제들 아니면 우리 친구들 네. 또는 나의 직접 말할 수 있는 뭐 공권력이 가까이 있는 네. 거 이런 거를 얘기함으로써 강하게 대처하는 그런 것을 분위기를 좀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인 대처는 그렇게 하면 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거는 강제성이 사실 필수 요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 강제한다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너 신고했지라고 해서 또 강하게 나오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어요.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법과 도덕을 나눠서 자꾸 구분할 때 네.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을 순화시키고 교육시키고 소통 능력을 또는 공감하는 능력을 자꾸 키워주는 이 사회적인 제도가 이렇게 좀 깔려줘야 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네. 근본적으로는 토양의 질을 바꾸는 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지 네. 이 사람 하나를 너는 문제 있는 썩은 사과야라고 해서 걸러내고 윽박지르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뭐 다른 사람들도 썩은 사람이 그냥 좋아진다라고 볼 수는 네.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개인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노력도 좀 필요하다 이런 네네네.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예,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